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충북의 선택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에 입성할 충북의 국회의원 8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과연 누가 충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는 충북 선거구별 출구조사 결과와 각 후보들의 캠프 상황 전해드리고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각 진영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출구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청주 상당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이강일 후보 54.8%, 서승우 후보 42.8%로 이강일 후보가 1위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 서원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이광희 후보가 55.6%로 1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입니다. 민주당 이현희 후보 53.7%, 김동원 후보 42.6%로 이현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어서 청주 청원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56.2%,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43.8%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다음은 충주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김경욱 후보 49.6%,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 50.4%, 접전 예측됐습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욱 후보 44.1%,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 48.4%로 엄태영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남 4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은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민주당 이재한 후보 49.8%, 박덕흠 후보 50.2%로 접전 양상입니다. 중부 3군 진천 음성 증평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후보 53.3%,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 46.7%로 이모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앞서 6시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캠프 연결해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른 캠프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주 서원 선거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가 맞붙는 서원 선거구는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 차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항상 접전을 벌여온 곳인데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이광희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이광희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이태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태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청주 서원 선거구 이광희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민주당의 우세로 발표되면서 이곳 이광희 캠프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이광희 후보가 김진모 후보를 10% 이상의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지자들은 이광희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 이광희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광희입니다. 네, 지난 13일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셨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처럼 이제 잠도 좀 자고요. 그리고 좀 휴식도 좀 취하고 절에도 좀 가서 마음 좀 다스리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우선 출구조사 결과에서 좀 10%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소감은 좀 어떠신지? 아무래도 이제 출구조사 결과이다 보니 이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거운동 캠프에 계셨던 분들, 고문님들, 우리 본부장님들 모두 너무너무 고생하고 저희가 특히나 한 팀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전국에서도 유례를 보기 힘들 만큼 이렇게 똘똘 뭉쳐서 선거를 좀 잘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훨씬 더 많이 떠오릅니다. 그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미리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후보님의 경우에는 경선 과정부터 이장섭 의원을 이기는 과정까지 다 이변으로 불리기도 했고 또 지방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가는 충북에서의 최초의 사례가 되실 수도 있는 지금 자리까지 오셨는데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가장 먼저 좀 실행에 옮기고 싶은 공약이 있으실까요? 이제
도의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가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됐는데요. 저는 일단은 지역의원으로서 눈여겨봤었던 게 주민소환제였어요.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서 이제 탄핵이 될 수 있고, 뭐 도지사도 시장도 또 도의원, 시의원도 주민소환이 되는데 왜 국회의원들만 그것이 없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입법부터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좋은 결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후보 캠프에서 CJB 이태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 서원 선거구 김진모 후보 캠프 가보겠습니다. 김진모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청주의 중심 서원의 부활을 위해 출마했다며 출사표를 밝혔는데요. 네, 김세희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캠프 상황 그리고 또 김진모 후보와 또 대화 함께 나눠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청주 서원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선거에서도 이곳 서원 선거구는 출구조사와 시제 개표 결과가 뒤바뀌었던 곳이기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진모 후보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3일 동안 또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녹초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선거운동 좀 어떠셨는지요? 선거운동은 처음 경험이고요. 그렇지만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저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제가 이 서원과 청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좋은 후보다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보람 있고 뜻깊은 한 2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원구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또 역대 선거에서도 예측하기 힘든 선거구 중 하나인데요. 이번 선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어떤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에게 저에게 기대를 하고 청주의 발전과 서원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뭔가 기대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많이 느꼈었는데요. 오늘의 출구조사 결과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저희들의 어떤 느낌과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최대한 노력을 해온 어떤 노력과 마음과 그런 하나된 힘이 어떻게 나타날지 저도 이제 궁금한데 개표 결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국민의 뜻을 한번 새기면서 그리고 국민의 뜻의 어떤 방향도 한번 보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를 대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원 선거구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청주 서원의 김진모 후보, 이광희 후보 선거 캠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주 흥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 이현희 후보가 방금 전 출구조사 발표에서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내는데요. 캠프에 가 있는 박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원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청주 흥덕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 캠프에 나왔습니다. 네, 방금 전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청주 흥덕은 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53.7%로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의 42.6%보다 1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 당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이현희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등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이현희 후보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후보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바람이 어느 정도 불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결과에 놀랍고 흥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도 민주당이 많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어떤 점이 주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거 막판에 물가 포동이 연이어 계속 터졌는데 그런 경제 실정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주요하게 제기한 것이 여론에 주요하게 먹혀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개표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되나요?
신뢰성 높은 조사 결과에서 결과의 최종적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또 조사와 개표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주 흥덕 지역은 지난 17대부터 21대까지 내리 5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인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현희 후보는 경선을 통과해 본선행 티켓을 쥐게 됐고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4인 경선과 결선 투표 등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지역에서는 새 얼굴인 만큼 당 지지도와 별개로 지역에서 인지도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도 총선 승패에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흥덕 이현희 후보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수가 우세했던 선거 전 분위기를 반전시킨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캠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상대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원석 기자, 캠프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방송 3사의 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를 오차 범위 바뀐 12%포인트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곳 캠프는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세로 점쳐지고 있는 이강일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에서 우세로 나타났는데요.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지켜보셨는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잘 나와가지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뭐라고 해나 이 지지율 차이가 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선거 운동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약간 차별성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대 후보와 저하고의 이제 비교 우위에서 누가 더 준비됐고 누가 진정 상당구를 사랑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포인트를 좀 벌린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수가 약간 우위에 있다. 이 선거 전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걸 막판에 뒤집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상당구는 사실은 충북의 보수의 심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수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나 앞서가지고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무게를 잘 감당하고 좋은 정치를 또 해야 되고요. 이번에 선택해 주신 지지자들이라든가 당원들의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표 결과를 마음 졸이면서 당원 유권자들과 함께 지켜보실 텐데요. 네.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총선에 이겼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대선이거든요. 3년 동안 지지자들과 또 당원들이 함께 힘을 하나 모아서 또 좋은 정치 해 나가면서 다음번 집권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하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54.8%,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는 42.8%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북, 그것도 도내 정치 1번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포인트란 큰 차이로 우세가 점쳐지면서 당과 캠프 분위기는 총선 승리에 대한 열망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상당선거구 이강일 후보 캠프에서 CJB 장원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 상당구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 캠프 연결해 보겠습니다. 출구조사에서 다소 낮게 나왔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조용관 기자 나와주시죠. 알아봐야 되는 거지? 네, 이곳 캠프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승우 후보도 결과를 지켜본 뒤 조금 전 캠프를 나갔습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서 후보는 늦게 청주 상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서부는 당초 청주 청원에 출마했다가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었습니다. 이후 정우택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급하게 상당 후보로 전략 공천됐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짧았던 만큼 서부는 공식 선거운동이 끝난 자정까지 무박 2일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승부처인 동남과 방서지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젊은 유권자들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승우 후보 캠프에서는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 캠프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와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가 맞붙은 청주 청원 선거구로 가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송재봉 후보가 과반인 56.2%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홍우표 기자가 송재봉 후보 캠프에 나가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 전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송재봉 후보 선거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김수민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이곳 선거 캠프는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송재봉 후보는 56.2%의 지지율로 43.8%의 지지율을 보인 김수민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럼 여기서 송재봉 후보를 모시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출구조사에서 김수민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실제 유세 현장에서 민심의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예, 그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좀 평가, 심판 이런 그 의지들을 굉장히 표현해 주셨고 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거리를 지나면은 쫓아와서 인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차량에서 그 클락션을 누르거나 구호나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민심의 변화가 이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정말 제대로 심판하라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이번 총선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표심의 청원 선거구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예, 아마 이번 선거는 개인 인물을 봤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2년 이대로 계속둬서는 안 되겠다. 그랬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된다. 국정 기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권자들의 분노의 표심. 이것이 아마 그 여론조사 결과 또 지금 예측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청원구 구석구석을 이제 누비셨습니다. 예, 선거구민들의 이제 바람은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선거 준비하면서부터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이래서 정말 청원구의 유권자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깊이 있게 그 의견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가 정말 이렇게 이념 대결의 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실생활의 문제를 제대로 이제 풀어내고 낼 수 있는 그런 생활 정치, 민생 정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고 아마 저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역의 시민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생 현장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들 또 이번에 그 똑똑똑 송재봉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정치는 실질적인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바꾸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고 또 그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개표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봉 후보 선거 캠프에서 CJB 홍우표입니다. 네, 다음은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지고 있는 충주 선거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와 김경욱 후보가 불과 0.8%포인트 차이로 5차 범인의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배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안정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정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 캠프는 이 출구조사에서 근소하게 앞서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는 50.4%로 49.6%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보다 0.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초접전지로 분류되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로 지지자들의 표정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앞선 여론조사 역시 이종배 후보 지지율은 김경욱 후보보다 6%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며 접전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충주선거구는 김경욱 후보가 진보당 김종현 후보와 손을 맞잡으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로 재편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맞대결을 펼친 두 후보는 4년 만에 재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종배 후보는 김경욱 후보를 7.3%포인트 차로 앞서며 3선 국회의원에 올랐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승기를 잡아 4선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지 아니면 새 인물이 선택을 받아 입성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선거구 이종배 후보 캠프에서 CJB 안정은입니다. 네, 선거 캠프별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JB 조상호 취재팀장과 함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전체적인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충북에서도 정권 심판 정서가 매우 강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 4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4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석권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됐는데요. 4개 선거구 공이 그 민주당 후보들이 55% 안팎의 지금 득표가 지금 예상됐거든요. 네. 거기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40% 초반대. 그래서 격차가 11%포인트, 12%포인트가 났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4개 선거구 모두 두 자릿수 격차가 난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지금 청주에서는 민주당의 지금 압승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원인을 보자면 아무래도 그 정권 심판 정서가 그만큼 강했다. 청주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천 단양 그리고 충주, 동남 4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제천 단양이 뭐 불과 4.3%포인트 정도 엄태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고 그 특히 충주 같은 경우 그리고 동남 4군 같은 경우는 지금 0.8%포인트, 0.4%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좁혀진 원인 역시 뭐 북부권이나 남부권에도 정권 심판 정서가 많이 퍼졌다. 이렇게 지금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우위가 점쳐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지금 이대로 가면 5대 3이고요. 물론 그 동남 4군 그리고 충주에서 그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봤을 때 5대 3이고요. 만약 여기서 민주당이 한 곳이라도 이기면 6대 2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 두 곳을 민주당이 이겼을 경우에는 7대 1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마지막까지 좀 결과를 봐야겠네요. 일단 네. 선거구별로 좀 짚어보면 상당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상당구 결과도 지금 서성 후보가 그 선수 교체가 된 이후로 네. 굉장히 지금 따라붙었다고 지금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표 차이가 많이 안 날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그 예상도 있었는데 막상 지금 개표를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2%포인트거든요. 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지금 그 차이가 좀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서원하고 지금 그 상당한 굉장히 연동되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데 네. 그 김진모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이광희 후보하고 서원 같은 경우에 뚜껑을 열어봐야 이제 알 수 있다. 그만큼 접전이 예상됐는데 지금 11.2%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인물 경쟁력 뭐 이런 부분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어떤 견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권자들한테 호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흥덕구는 이제 정치 신인들의 대결로도 주목을 받았던 선거구인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흥덕구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이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측근이라고 알려진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청주에 와서 그 출마 선언을 한 게 1월 24일입니다. 네. 지금 석 달이 안 됐고요. 2달 남짓 됐는데 2달 남짓 만에 이제 그 도종환 후보를 물리치고 당내에서 당내 경선에서 그리고 본선에서 이렇게 지금 11%포인트 차이로 이긴 거 이것도 물론 그 흥덕구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강세 지역이지만 막판에 그 김동 후보의 공세가 거셌거든요. 네. 이걸 뿌리치고 이현희 후보가 당선된 것도 정권 심판 정서
이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청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계속 접전, 박빙의 대결로 계속 점쳐졌는데 이번에는 좀 출구조사 결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청원 같은 경우에 김수민 후보가 이제 30대 목격만 네. 그리고 또 오창 쪽에 굉장히 또 공을 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충북 최초의 여성 그 지역구 의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예측을 해보니까 12.4%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이 표차는 그 김수민 후보가 지난 그 선거에서 변재일 후보한테 진 그 득표율 표차가 8.6%포인트예요. 네. 이보다 지금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그렇네요. 예,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충주 선거구 좀 살펴볼 텐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충주 말씀드렸지만 0.8%포인트 차이거든요. 이거는 뭐 진짜 마지막까지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종배 후보와 김경우 후보는 지금 리턴 매치거든요. 네. 4년 전에 결과를 보면 7.3%포인트 이종배 후보의 승리였는데 네. 이번에 지금 예측은 0.8%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충주가 사실 보수 어떤 정서가 좀 강한 곳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김경우 후보가 따라붙었다. 막판에 또 김경우 후보가 또 악재도 있었거든요. 네. 어떤 그런 악재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지금 두 후보가 붙었다는 것도 참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물론 0.8%포인트 이긴다고는 하지만 네. 김경우 후보가 오히려 좀 고무적이고 아. 이종배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긴장을 놓칠 수가 없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충주랑 비슷하게 제천, 단양도 그러니까 예. 사실 보수 성향이 좀 강해서 4.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지금. 지금 초접전이잖아요. 어떻게 예, 나왔나요? 예. 지금 4.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네. 글쎄요, 물론 그 출구조사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지금 오차 한계를 뛰어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4.3%포인트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충북에서는 그나마 승리를 우세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제천 단양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예. 네. 자, 보은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 이번에 이제 격전주로 부상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0.4%포인트거든요. 마지막 그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지금 두 후보가 붙었을 때 네. 과연 여론조사가 맞나? 이렇게 지금 그 기자들도 생각했을 정도로 그동안에 그런 분위기가 없어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최초 제일 처음 했던 그 여론조사에서는 박덕흠 후보가 이재현 후보한테 한 19%포인트를 앞섰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었죠. 예. 이곳은 그 동남 사군의 어떤 특성도 있고 해서 민주당이 뒤집기가 힘들겠다. 이게 네.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거의 붙었거든요. 1%포인트로 좀 좁혀졌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맞을까 이런 또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막상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0.4%포인트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이것도 또 지금 막판까지 손에 땀을 막판까지 어쩌면 마지막 그 투표함까지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일 것 같은 선거구고요. 예, 예. 그리고 증평, 진천, 음성 남았습니다. 검경 대궐로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증평, 진천, 음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또 리턴 매치고요. 검경 네. 대결, 이모순 후보, 경대수 후보. 지난 그 총선에서는 2.9%포인트 차이로 이모순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출구조사 예측으로는 6.6%포인트가 나거든요. 더 벌어졌네요. 예, 네. 물론 이제 이것도 접전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그 6.6%포인트 정도면 그 민주당 이모선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승리를 예상하는 게 좀 그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충북의 비청주권 선거구 살펴봤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해주시자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청주 선거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청주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인 것처럼 뭐 국민의힘 득표율, 4명의 후보의 득표율, 민주당 후보 4명의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격차도 지금 11%포인트, 12%포인트 이렇게 나왔는데 그만큼 어떤 인물 경쟁력, 뭐 그런 어떤 정책, 공약 이런 것보다는 정권 심판 정서가 선거 전체를 관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충북 정치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CJB 조상우 취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4 충북의 선택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진행되는 2부에서는 개표 상황, 또 선거구별 후보자 득표율, 주요 후보 캠프 분위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024 충북의 선택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